관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상, 즉 말의 관상입니다. 잠깐 5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아, 이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되겠구나, 또는 이 사람은 평생 돈 고생 좀 하겠구나가 바로 보입니다. 점쟁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말을 명령어로 인식하고 온몸의 신경계를 그 말에 맞춰 세팅합니다. 즉,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고 말하는 건 뇌에게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줘라고 코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말버릇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난을 끌어당기는 최악의 말버릇을 뜯어고치고 숨만 쉬어도 돈이 붙는 부의 언어 습관 12가지를 장착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입은 과거를 살고 부자의 입은 미래를 산다. 가난한 사람들의 술자리 대화 지분 90%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우리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이미 지나가 버린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한탄합니다. 뇌가 후회 회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의 대화는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뜰 것 같은데 다음엔 이걸 시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의 뇌는 가능성과 해결책을 찾는데 풀가동됩니다. 왕년 타령 그만하십시오. 부자는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 가난한 사람의 입에는 때문에가 붙어 다닙니다. 경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 너 때문에.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남 탓을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발전은 0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는 덕분에를 씁니다. 실패한 덕분에 하나 배웠다. 힘든 환경 덕분에 독해졌다. 심지어 악재조차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셋째, 부자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대인배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이면 남 씹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연예인 걱정, 직장 상사 욕, 친구 흉보기.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나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에 있습니다. 남 깎아내릴 시간에 나를 갈고 닦으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넷째, 솔직히 말해서라는 가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니까 해주는 말인데, 이 말 뒤에 나오는 말 치고 좋은 말 못 봤습니다. 대부분 무례한 지적질이거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억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라며 상대방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부자들의 언어는 정제되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게 솔직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필터링하고 말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말투가 저렴하면 인격도 저렴해 보입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단어가 뇌를 마비시킨다. 어려워, 안 돼, 망했어, 미치겠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뱉으면 뇌의 편도체가 자극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즉,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물리적으로 멍청해지는 겁니다. 부자들은 의식적으로라도 긍정 언어를 씁니다. 문제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재미있네. 말이 바뀌면 뇌의 화학작용이 바뀌고 비로소 안 보이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공짜 좋아하다, 기둥뿌리 뽑힌다. 가난한 사람들의 단골 멘트. 이거 공짜야, 서비스 없어요, 좀 깎아줘요. 공짜를 밝히는 심리는 타인의 노동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가치를 후려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죗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팁을 더 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공짜 점심은 없으며
호의를 베풀면 언젠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갑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아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 같은 게 무슨.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이 말을 계속 들은 뇌는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진짜 무능력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전 쓰레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래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여덟째,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과학입니다. 뇌는 죽겠다는 말을 들으면 생존 본능을 위협받아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입버릇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살겠다, 좋다, 감사하다를 씁니다. 죽겠다는 말을 살겠다는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부의 에너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홉째, 질문의 수준이 통장의 수준이다. 가난한 사람은 폐쇄형 질문을 합니다. 이거 될까요? 안 위험할까요? 답은 예, 아니오로 끝나고 행동은 멈춥니다. 부자는 개방형 질문, 하우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뇌를 생각하게 만들고 답을 찾게 만듭니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의 답이 바뀝니다. 열째, 결단력이 없는 모호한 말투. 글쎄요, 아마도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끝을 흐립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투는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부자들의 말투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확신에 찬 말투가 사람을 모으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회를 만듭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말끝부터 흐리지 말고 딱 자르십시오. 11번째, 질투를 비난으로 표출한다. 누가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거 사기 아니야, 운이 좋았겠지, 부모 잘 만났네. 가난한 사람은 질투심을 비난으로 풉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야 내 초라함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부자를 칭찬합니다. 대단하다, 비결이 뭐지? 밥 한번 사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부자를 욕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뇌는 내가 욕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동경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결론. 나는 부자다라고 선언하라. 결국 가장 중요한 언어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셀프 마이너스 토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울을 보며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한숨 쉽니다. 부자는 거울을 보며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고 확언합니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을 그대로 현실로 복사해냅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부자의 언어를 쓴다. 나는 이미 부자다. 여러분의 선언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자 뇌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산티나는 빈곤의 언어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품격 있는 부의 언어로 뇌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순간 가난은 떠나가고 부가 제 발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주문입니다.